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판화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판화란 나무, 고무, 금속, 돌 따위로 이루어진 판에 그림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든 그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판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판화는 어려워요. 조각칼이 겁나기도 하고 밑그림이 잘 안 보여서 파내기가 힘들었어요. 또 조각칼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둥글칸만 계속 사용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 때 많이 해봤는데 남자애들 때문에 잉크도 많이 썼고 또 그 조각칼 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해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판화 가르치기 어렵죠. 작업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조각칼을 쓰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요. 판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기에는 좀 까다로운 영역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판화는 판화를 찍어내는 판의 형식에 따라 볼록판화, 오목판화, 공판화, 평판화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먼저 볼록판화에는 목판화, 고무판화, 지판화, 석고판화 등이 있고 그 중에 학교에서 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고무판화입니다. 오목판화에는 에칭, 드라이 포인트, 인그래빙이 있으며 공판화에는 실크 스크린과 스텐실, 마지막으로 평판화에는 유리판화, 석판화, 데칼코마니, 마블링, 모노타이프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판화 기법 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어려워하는 고무판을 이용한 볼록판화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잉크, 롤러, 바렌, 종이, 나이프, 잉크판, 조각도, 먹지, 고무판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며 밑그림 그리기, 새기기, 잉크 바르기, 찍기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밑그림 그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밑그림을 그릴 때 검은색 고무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잘 그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크레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무판이 지저분해져서 나중에 판을 때 헷갈렸습니다. 그동안 밑그림 그리기 어려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은 고무판에 연필로 그려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분필이나 크레파스로 바로 그리자니 실수도 많고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밑그림은 이렇게 그려보세요. 먼저 종이에 자기가 찍고 싶은 밑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밑그림과 먹지를 고무판 위에 올린 후 따라 그리면 이렇게 깔끔한 밑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무판은 파란색, 먹지는 흰색을 사용하면 손쉽게 깔끔한 밑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무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각칼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어떤 조각칼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밑그림을 다 그렸다면 이제 조각칼을 이용해서 고무판을 파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칼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조각칼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납작칼, 창칼, 둥근 칼, 세모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납작칼은 끌칼 또는 평칼이라고도 하며 가장 기본적인 조각칼입니다. 날끝이 수평이며 거친 면이나 필요 없는 면을 파낼 때 주로 쓰입니다. 파진 자국의 단면을 살펴보면 거친 면을 다듬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칼을 살펴볼까요? 창칼은 칼끝이 직선이며 수평이 아니라 사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처럼 뾰족한 부분으로 날카로운 선이나 세밀한 부분 또는 문자 등을 파낼 때 쓰입니다. 또 칼날 사선의 모양과 각도에 따라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이 있으며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평칼과 창칼처럼 날끝이 직선인 것도 있지만 둥근 모양도 있습니다. 둥근 칼은 굵은 선을 파낼 때나 넓은 면을 파낼 때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둥근 칼로 새긴 고무판의 단면을 보면 둥근 칼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요. 날의 둥근 정도에 따라 평안칼, 아사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의 모양이 세모 형태를 띠고 있는 세모칼이 있습니다. 세모칼은 날 끝의 각도에 따라 예리하고 가는 직선을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윤곽선을 새기거나 가늘고 섬세한 부분을 새길 때 사용됩니다. 세모칼로 새긴 고무판의 단면을 살펴볼까요? 세모칼은 쓰기가 매우 간편하므로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조각칼로 고무판을 새겨볼까요? 같은 밑그림을 새긴다 하더라도 파내는 방법에 따라 음각과 양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음각은 윤곽선을 따라 파내는 방법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고, 양각은 윤곽선을 남기고 여백을 파내는 방법으로 밝은 느낌을 줍니다. 고무판을 새기기 전 먼저 양각으로 할 것인지 음각으로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둬야겠죠? 야, 정말 멋진 블록판이 만들어졌군요. 그럼 이제 잉크를 발라볼까요? 잉크를 골고루 칠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새겨놓고 파놓는데도 잉크가 들어가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겼고, 잉크를 골고루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잉크를 바를 때는 반드시 롤러에 잉크를 고르게 묻혀줘야 합니다. 롤러에 고르게 묻지 않으면 고무판에 제대로 잉크가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균일한 힘으로 고무판에 골고루 묻도록 여러 방향으로 반복해서 꼼꼼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이때 잉크는 볼록한 부분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록파나라고 부릅니다. 고무판을 다 새기고 찍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또 오목한 곳에 묻은 잉크도 종이에 묻어 나와 무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찍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잉크를 바른 고무판 위에 도화지나 한지를 올려놓고 발행과 같은 문지르개로 고르게 문지릅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오목한 곳에 묻은 잉크도 종이에 묻을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고르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떼어내면 짜잔!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볼록 파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종이로 판을 찍어내기 때문에 판과 그림의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밑그림을 그릴 때는 좌우가 바뀌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판이 만들어지면 같은 그림을 여러 장 반복해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림 밑에 반드시 작품을 찍어낸 번호와 제목, 연도, 만든 사람의 사인을 연필로 써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록 파나는 양각과 음각이 뚜렷하게 나타나 흑백의 대비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서 강하고 단순하며 명쾌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볼록 파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파나를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고무판을 새기다가 손을 다친 경험이 없나요? 고무판을 새길 때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칼을 잡지 않은 손은 장갑을 끼고 칼을 쓰는 손 뒤에서 판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칼날이 나가는 방향은 항상 앞쪽으로 합니다. 칼은 항상 한 방향을 유지하되
방향을 다르게 파고 싶다면 고무판을 돌려서 방향을 바꿉니다. 몸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교실이 좁은 경우 고무판을 돌리면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조각칼을 가지고 친구에게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조각칼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판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바르게 앉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잉크를 바를 때 사용한 잉크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교실에 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 우리가 깨끗이 사용해야겠죠? 잉크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쏟으면 정말 닦아내기 어렵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잉크를 바른 후 잉크가 마를 때까지 작품을 가만히 놓아둬야 합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다 보면 잉크가 번지거나 다른 곳에 묻게 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무판을 이용한 볼록 판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고무판화, 마냥 어렵기만 한 건 아니죠? 선생님이 알려준 판화의 각 단계와 주의할 점을 잘 생각해서 다음 미술 시간에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